신흥순 사무총장이 인사 한 말씀부터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흥순 사무총장님 박수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꺼져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장마가 서울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데 멀리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는 역전의 용사들처럼 여기 훌륭하신 컨설턴트들이 많이 참석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금 코로나가 심상치 않고 또 언제 어떻게 제2차 이게 확대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출장 가서 직접 산업 현장 교사분들과 이렇게 컨설팅을 수행할 때 반드시 좀 마스크를 쓰고 또 현장 기업 분들도 마스크를 꼭 쓰고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만일이라도 코로나가 걸렸다 그러면은 좀 화가 있으시도 좀 그런 언론에 오르내리는 게 그런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은 여기 훌륭하신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기업의 의견, 사실 컨설팅의 주 목적이 기업의 인사나 아니면 인재 양성에 관해서 우리들이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업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 주셔서 귀를 기울이셔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NCS 기업활용 컨설팅 2020년 변경사항에 대해 저희 교육클럽 운영팀 윤인걸 팀장님께서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올해 NCS 기업활용 컨설팅 처음 참여하게 됐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현장에 가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 좀 보고 드리고 싶은 게 2020년 돼서 지난해와 이제 기업활용 컨설팅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는 총 5가지의 어떤 주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먼저 첫째로는 저희가 평가 보고서의 양식의 개선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비대면 컨설팅을 하게 될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지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모니터링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컨설팅 팀이 좀 변경이 좀 돼서 좀 어떻게 하면 더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5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양식 개선입니다. 이 사업 목적이 좀 더 명확하게 내려왔다라는 이제 형식을 해서 공단에서 좀 내려왔는데요. 이미 다들 알고 계실 내용일 거긴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NCS 기반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 분석을 통해 기업의 맞춤형 교육, 훈련 체계, 그리고 이런 수립을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 기업 채용을 실행하는 어떤 채용 프로세스를 개발한다는 게 어떤 NCS에서 가장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결국 여기 계신 컨설턴님께 직무 분석,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무 분석을 통해서 그 직무 분석 바탕으로 채용과 훈련이 좀
실행될 수 있게끔 어떤 실제 보고를 위한 보고서가 아니라 그쪽에서 한 번이라도 찾아볼 수 있는, 그리고 자기네 시스템과 좀 어울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저희 컨설팅의 목표고요. 그에 따라서 좀 몇 가지 개선이 된 게 있는데요. 먼저 보고서의 좀 유연성이 좀 제고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저희가 기업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양식에만 좀 채우는데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급급했다?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양식이 하도 많다 보니까 양식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 작성을 하는 게 주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업이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드리는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 플러스 기업에서 요구하는 내용들, 아니면은 컨설턴트님께서 기업에 가셔서 뭔가 이것이 더 기업한테 더 활용이 될 내용이다 라고 한다면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연성이 좀 제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유연성을 좀 제고를 드리긴 했지만 산업인력공단에서는 대신에 요구 분석을 전체를 모든 직무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그 중에 훈련이나 채용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최소 5개 이상 직무 분석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예전에는 그 뭐 핵심 직무 뭐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제조업이라면 뭐 제조업과 관련된 핵심 직무 3개 이상을 좀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건 없지만 뭐 범용 직무라고 해서 인사나 그다음 회계, 그다음에 총무 이런 것들은 좀 제외를 하고 저희 제조업이나 아니면 기업에서 핵심으로 되는 내용을 해서 최소 5개 이상은 직무를 분석을 좀 실시를 하는 것이 이건 산업인력공단에서 주어진 과업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결국 활용성이 담보되는 결과 보고서를 좀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양식으로 저희가 좀 드리긴 할 거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더 기업에 어떤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내용이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그 다음에 서식이 있다면 좀 더 좀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번에 공단에서 보고서 양식 개선으로 준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전체 직무를 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뭐 최소 5개의 직무에 대해서 또 제대로 된 분석을 좀 실시를 하고, 또 그 직무를 바탕으로 채용과 훈련을 우리 가이드라인에 있는 서식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과 기업에서의 현장 어떤 환경 이런 부분을 좀 녹아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보고서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게 산업인력공단의 하나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비대면 컨설팅 운영 방안입니다. 비대면 운영 컨설팅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화상회의 플랫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는 구글 듀오라고 써져 있는데요. 구글 미트를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인 어떤 플랫폼으로 좀 정했고요. 이거는 이따가 다시 시연을 좀 실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기업에서 어떤 화상으로 활용하는 플랫폼이 있다면 그 플랫폼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어떤 우선이 되고요. 회사에서 우리는 화상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저희는 구글 미트로 진행을 해서 여기서 같이 시연을 진행하는 개념으로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저희가 그런 회의 진빙은 뭐 온라인 컨설팅 하고 있는 그런 화상회의 화면을 처음과 시작에 좀 캡처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화상회의를 하면서 도출된 어떤 내용이 보고서에 좀 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회의 진빙을 하고요. 회의록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거기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을 이제 그 어떤 캡처를 같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얼굴이 나오는 부분을 좀 캡처를 하는 걸로 좀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대면 컨설팅에 대해서 순서는 저희가 킥오프 회의를 아마 처음에는 다 가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따 설명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컨설팅 회의를 가셨을 때 사업 수행 계획서를 지금 작성을 하는 부분 내용 안에서 거기서 그 비대면 회의는 몇 번을 할 건지, 대면 회의는 몇 번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작성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대략적으로 날짜 일정 정도를 뭐 7월에 뭐 중순, 뭐 8월에 중순, 뭐 이런 식으로라도
사업계획서에서 우리는 온라인 대면 회의를 몇 번 하고 온라인 회의를 몇 번 하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사업 수행 계획서 내에서 좀 운영될 수 있게끔, 작성이 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온라인 컨설팅 운영 계획서라는 것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거는 산업인력공단에서 내려온 지침인데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제출을 해서 공단에서는 그런 온라인 회의가 있을 때는 그런 사전에 제출해준 그런 운영 계획서를 확인을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회의를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전에 회의 참석을 할 때는 전주 금요일 날 그 회의를 언제 몇 시에 가겠다, 몇 차 회의를 가겠다라고 하는 저희가 그런 출장 계획서 같은 것들을 좀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그 전주 금요일 날에. 그 전주 금요일 날은 거는 이제 회의, 그러니까 컨설팅이 있기 전주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같이 저희가 출장 신청서와 함께 온라인 컨설팅 운영 계획서를 좀 작성해 주시되, 여기에는 이제 뭐 자세한 회의 내용, 그 다음에 회의 일시, 뭐 회의 방법, 회의 참석자, 이런 것들 좀 세세하게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쓸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컨설팅 2일 전에 저희한테 그 사전 전주 금요일날 제출하셨던 운영계획서의 바탕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냥 저희한테 보내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변동인 사항이 생기면은 적어도 이틀 전에는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이제 공단으로 다시 또 제출할 수 있는 시기가 하루 정도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 이틀 전까지는 저희들 최종 확정으로 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회의 당일날에는 그 화상회의 방을 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초대장 같은 것들 중에 이제 주소를 URL이라고 하는 어떤 주소를 좀 남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화학 ISC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은 그거를 저희가 다시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좀 제출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의 이후에는 다시 뭐 온라인 컨설팅 화면 사진, 시작과 끝, 그 다음에 진행 시간, 참석자 얼굴, 그 다음에 수정된 보고서를 저희가 좀 받아서 일부는 MGT 사이트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계획 수립에 대해서 킥오프 회의 때 우리 비대면 회의 몇 번 하겠다라는 것들을 어떤 큰 계획을 좀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 컨설팅 운영 계획서라는 거를 컨설팅 전주 금요일날 출장 신청서랑 같이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거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수정사항이 생기는 거를 확인하는 날짜가 바로 이틀 전에 다시 한번 재확인을 좀 부탁드려서 그때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좀 주시고, 만약에 변경이 되면 저희한테 바로 온라인 컨설팅 운영 계획서를 수정해 주셔서 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컨설팅 인정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에서는 저희가 무조건 다 대면으로 해서 컨설팅 회의는 평균 8.5회, 그 다음에 뭐 회당 3시간 이상, 기업 방문은 5회 이상은 필수, 이런 식으로 좀 지침이 내려왔다면, 이제는 기업 방문은 최소 3회입니다. 무조건 딱 3회만 하는 건 아니고요. 대면을 더 가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비대면을 한다, 그러니까 화상으로 하는 컨설팅을 하게 된다 라고 한다면 최소 기업 방문 3회 이상으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비대면으로 실시를 하자, 어떤 이런 개념을 좀 담고 있고요. 비대면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1회를 90분 이상 진행을 하면 1회로 인정을 좀 해드립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3시간 이상이면은 180분 정도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1회로서 인정을 해드렸는데요. 그 온라인 컨설팅 상에서는 90분, 그러니까 1.5시간만 하시면 저희가 인정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1회 인정을 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0.5회는 저희가 45분 이상 하게 되면은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비대면 컨설팅 할 때 저희가 시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 2번 했다고 해서 2번 인정이 아니라 뭐 오전에 30분, 오후에 뭐 3시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30분, 그리고 70분 하게 돼서 뭐 총 시간 100분으로 됐다. 그러면 그때 1회 인정을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그 컨설팅 할 때, 캡처를 할 때 같이 시간 같은 것들이 같이 체크가 좀 될 수 있어서 캡처를 해주셔서 시간 관리까지 좀 될 수 있게 좀 진행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의 자료를 송수신을 좀 금지를 해달라는 게 이제 공단의 좀 지침이었는데요. 뭐 기업의 내부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서
기업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자료들은 웬만하면 이메일로 통해서 이제 보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저희 어떤 컨설턴트 내용들, 그러니까 어떤 뭐 채용이나 훈련, 좀 뭐 직무 분석 이런 좀 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뭐 스크롤 해가면서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기업 내부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서 이메일을 통한 회의 자료를 좀 전송하는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잡고요. 회의를 비대면을 하게 되면은 뭐 자유 양식으로 해서 이거에 대해서 뭐 서약서, 뭐 정보 보안 관련된 각서를 좀 받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진행을 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서는 모니터링 시의 서류 관리 여부를 아마 컨설턴트님이나 아니면 기업 관계자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저희는 이런 서약서나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해서 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좀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그 결과물 관리 및 모니터링 변경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공단에서는 직무 분석 내용은 할 게 많아지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자율성을 좀 보장을 좀 해줬습니다. 그 화학 ISC나 어떤 운영 기관에게. 그렇다면 결국 결과 보고서는 어떤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뭐 오탈자를 확인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로 잡아내는 어떤 형식이었거든요. 뭐 그전 기업 컨설팅이나 그 다음에 사전에 하셨던 화학 ISC 담당자님께서도 주로 내용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어떤 문장을 좀 검교정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근데 저희가 올해서부터는 어떤 공단에서는 질적 검사를 좀 더 요구를 하고 내용이 어떻게 잘 구성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게 돼서 저희가 외부 참여 전문가를 좀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참여 전문가라고 한다면 기존의 내부 그 직원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외부 전문가분을 좀 모셔서 컨설턴트를 실시하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좀 작성하시면 이 사전 검수를 저희가 예전엔 했었지만 이제는 이 외부 전문가분들께서 실시를 좀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 피드백이 어떤 이루어진 다음에 수정 후에 다시 보고서를 등록하는 개념으로 좀 갔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문제점을 도출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어떤 개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논리로 좀 잘 구성이 됐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채용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들 부분이 기업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과 계속 이렇게 좀 매칭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전부 다 굉장한 전문가 분들이시고 좀 그러긴 하겠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뭐 지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분들께서 여기 계신 컨설턴트 분들께서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해서 좀 교정,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더 좀 부드럽게 해드리고 뭔가 좀 명확하게 요구하는 바가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계속 질문이라든지 어떤 내용을 통해서 다듬는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외부 참여 전문가 분들께서는 이런 사전 검수를 통해서 어떤 질적 검사를 좀 하시고, 그리고 보고서만 보시는 게 아니라 가끔은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컨설턴트 분하고 현장 전문가 분들하고 어떤 의견도 계속적으로 취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활용이 될 수 있는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설팅 팀 구성 방안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책임연구원과 일반,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전문가분 이렇게 세 개의 팀으로 구성하는 거로 확정을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게 됐는데 저희가 참여 횟수에 따라서 저희가 그 수당을 좀 변경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좀 생기게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비대면 회의가 이제 생기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대면은 최소 3회 이상은 현장에서 컨설팅을 하게 되지만 나머지는 어쨌든 비대면을 하게 될 시에 그때 현장 컨설턴트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컨설팅을 하게 될지 아니면 덜 하게 될지 이런 것들 좀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킥오프 미팅 시에도 책임 일반 현장 컨설턴트 분들의 참여 횟수를 좀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사업 수행 계획서에 좀 작성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보시게 되면은 NCS 기업 활용 컨설팅 사업수행 계획서 내용인데요. 그 안에 저희가 우측에 보시면은 컨설팅 팀 구성과 그다음에 대면 비대면 컨설팅 회의 상세 일정을 하나 양식을 좀 넣어놨습니다. 컨설팅 팀 구성에는 대면 회의는 몇 번을 할 건지, 온라인 회의는 몇 번 할 건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현장 컨설턴트 분들은 참여를 몇 번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이거를 작성 칸을 만들어서 아예 킥오프 회의 가셔서 기업 현장 분들께 회의는 몇 번 정도 참석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좀 작성해 주시면 큰 계획이 이때 세워지면은 향후적으로는 아예 딱 그 픽스가 되면 좀 운영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컨설팅 회의 대면과 비대면을 좀 확정해 주시고 여기에 현장 컨설턴트 분들은 몇 번을 참여하는지 뭐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거에 따라서 현장 컨설턴트의 참여에 따라서 일반과 책임 컨설턴트 분들의 어떤 그 수당이 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처음에 좀 작성을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거는 현장에서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계신 컨설턴트 분들께서 기업을 같이 오신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컨설턴트 분들도 고객이고 그 다음에 기업도 고객이긴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지만 이 사업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에서 좀 더 활용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이 NCS 컨설팅 사업을 더 오랫동안 끌고 가고 화학 ISC에서도 좀 더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요건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 현장 컨설턴트 분들의 어떤 참여의 실적이 있어서 웬만하면은 현장 컨설턴트 분들보다는 좀 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어떤 참여가 좀 많이 이끌어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좀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서 좀 요구하는 것들이 좀 더 좀 만들어졌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차후적으로도 이게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은 컨설턴트 분들의 어떤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좀 다운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다음에 차후에는 좀 더 많은 물량을 얻음으로써 좀 더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저희가 대면과 비대면 컨설팅 회의 상세 일정은 뭐 시간까지 뭐 정확하게 이때 한다 이런 개념은 좀 아니더라도 뭐 몇 번 회의 때는 몇 차수 회의 때는 뭐 대면으로 하고 비대면으로 해서 이 비대면은 보통 뭐 7월 첫째 주에 한 오전쯤에 우리는 일단 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장 연구원도 좀 참여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차후에 다시 이렇게 보시면 온라인 운영 컨설팅 운영 계획서에서 다시 상세하게 작성해 주실 거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한번 큰 계획 세워주시고 자세한 거는 5일 전에 온라인 컨설팅 운영 계획서를 좀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가 왼쪽에 있는 게 출장 신청서인데요. 우측에 있는 게 출장 신청서인데요. 근데 거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비고란에 보면 이제 비대면 회의라고 좀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뭐 맨 위하고 맨 아래는 이제 대면 회의로 가신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그럼 가운데 비대면 회의를 하신다라고 전체에 출장 신청서를 주시면 저희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온라인 컨설팅 운영 계획서를 같이 출장 신청서 주실 때 작성해 주시면은 이분들은 비대면 회의로 하시고 이런 회의 일정과 시간 주요 내용을 하시는구나 라고 저희는 파악을 좀 하도록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화상회의를 하시게 되면은 뭐 그런 것들 어떤 카메라라든지 어떤 노트북 이런 장비들이 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컨설팅 착수보고에 가셨을 때, 그러니까 킥오프에 가셨을 때 컨설팅 회의, 온라인 회의를 할 수 있는 어떤 뭐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적어도 웹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카메라는 장비 같은 것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여쭤봐 주셔서 이 앞전에 있는 이 운영계획서 상세 사업수행 계획서 할 때 같이 그런 것들 좀 고려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총 5가지 정도가 이제 내용이 좀 나오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좀 컨설턴트 분들께는 좀 불편함도 좀 늘어나기는 좀 했을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컨설턴트 분들의 어떤 창의적인 어떤
요구 분석이라든지 그다음 채용과 훈련 내용에서도 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기회도 하면 좀 늘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좀 변경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불편하신 점이나 컨설팅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시면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화학 ICT 교육훈련 운영팀 문태영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ACS 기업훈련 컨설팅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이제 양식, 빈 양식과 양식을 좀 채워져 있는 양식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공단에서 강조했었던 점이 운영기간의 뭔가 유연성을 좀 확보를 하고 컨설턴트분들의 능력을 좀 끌어낼 수 있도록 뭔가 자율성을 줬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양식보다 좀 더 기업에서 활용성이 높은 양식이 있으면은 저희 이제 배정되는 참여 연구원분들에게 검토를 받고 컨설턴트분들께서 옳다고 생각하는 양식으로 이끌어 나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부분부터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겉표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사업 종료가 될 때쯤 이제 보고서가 다 나온 이후에는 서명들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캔본으로 다시 한번 교체를 해서 주시면 되고요. 공단에서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목차인데요. 저희가 좀 추가한 부분이 몇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밑에 내려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들은 저희가 다 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원론적으로 지금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2018년도 자료를 편집해서 드린 내용이고요. 그 부분도 좀 같이 활용이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오늘 회의 끝나는 대로 저희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ACS 기업활용 컨설팅이 여러 단계로 좀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킥오프 미팅에서 첫 단추를 꿰매는 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일단 킥오프 회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기업 담당자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주시고, 그리고 ACS 기업활용 컨설팅은 현장 전문가 지금 선정하신 분 한 분이서 다 모든 걸 커버하기에는 그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기업 CEO나 아니면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임원진 분들께 좀 참석을 요청드려서 우리 사업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좀 현장 전문가 이외에도 다른 전문가들을 좀 필요할 때 좀 참여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설득을 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안 보였습니다. 여기 안 있습니다. 이런 직무 분석 같은 내용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먼저 산업 분석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예시에는 굉장히 길게 써놨는데 핵심은 이제 산업 환경 분석과 주요 이슈 및 전망, 그리고 ACS 해당 산업의 ACS 개발 현황인데요. 산업의 정보와 범위 같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을 수도 있겠지만 컨설턴트 분들께서도 다양한 회사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신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 등이나 아니면 현장 전문가들한테 작성을 요청을 해주시고요. 산업 동향 보고서가 이제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산업별로는 좀 찾아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저기서 보면서 바로 앞에서 보니까 이게 좀 잘. 해당 산업의 ACS 개발 현황은 저희는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캡처했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해당 기업의 인사관리 체계의 분석입니다. 지금 분석과 관련해서 추후에도 이제 기업 요구 분석 등이나 직무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는 지금 객관적인 기업 현황에 대한 자료들 위주로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량 정의서 사전 요약이라고 공가에서 이렇게 좀 표시를 해줬는데 사실 이걸 가지고 있는 기업은 굉장히 소수일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기타 다른 자료들을 드릴까 하다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만 요약을 해서 간략하게 한두 페이지 정도로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 조직구조 분석에 이제 이런 자료들을 드릴 건데요. 현재 이제 기업에서 어떤 식으로 조직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조직 개편된 조직구조 그런 형태나 아니면은 지금 조직구조에 대한 문제가 어떤 것이 있고 그걸 뭔가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직무 분류 체계입니다. 이거는 그 기업의 모든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나눠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부서별로 나누고 부서의 여러 가지 직무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생산부 같은 경우에는 생산 계획, 생산 관리, 공정 관리 이렇게 세 직무가 하나로 묶어져서 하나의 생산부라는 직무를 이렇게 합쳐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개별적으로 나누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기업 부서 현황에 맞게 직무를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현재 채용제도 파악 부분입니다. 기업에서 저희가 지금 HS 기업활용 컨설팅은 직무 기술서를 이제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채용 컨설팅과 교육훈련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현재 채용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떠한 채용 도구를 활용해서 지금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확인하고 있는 사항들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 인재상 같은 것들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 뭔가 이슈들이 있으면은 직무별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내드릴 양식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채용 평가가 어떤 걸 평가하는지, 그리고 직무 능력 중심 채용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걸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업 담당자분들한테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어봤으니까요. 내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진행할 때 지금 현장 전문가분께서 생산만 담당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인사 담당자분께 이제 FGI나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지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다음에 바로 교육제도도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교육 현장 인사 담당자분들을 좀 회의에 참석을 시켜서 지금 어떻게 교육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HR 전략 분석입니다. 원래 올해 이제 기본 양식에는 빠져 있었는데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직무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이제 위에서 기업 현황과 어떤 교육 현황은 어떻다 그러면은 어떤 직무를 하겠다라고 나와서 저희가 이전에 사용했던 수학 분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포함을 시키는 게 그래도 논리적 연결성에 있어서는 더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업 요구 분석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부분에 나왔던 채용제도 기반으로 장점과 단점을 좀 분석을 해주시면 되고, 교육체계도 동일하게 지금 현재 기업에서 원하는 점에 대해서 이거는 줄글이나 아니면 표 활용하셔서 자유롭게 서술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이번에 기업활용 컨설팅에서 개발할 직무에 대해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 부분에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조직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왔는데, 직무분류 체계는 그 나왔던 조직도의 그 직무분류 아까 전에 이제 주요 업무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좀 체계화 시켜서 이렇게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모든 부서의 직무를 파악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는데, 대신에 직무가 너무 지나치게 세분화됐을 경우에는 아마 컨설턴트분들께서도 많이 힘드시니까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세분화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일단 요소 수준으로 적는 걸 좀 지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직무 분류 분석입니다. 윗단에 나왔었던 이제 직무 체계 분석에서 중요도와 난이도를 선정을 해서 어떤 것들이 좀 기업에서 지금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여기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적 구성 분석입니다. 모든 직무에 대해서 현재 필요 인원과 근무 인원, 직급에 대해서 모두 언급을 해주시고 필요 역량에 대해서도 여기서 같이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인적 자원 이슈가 지금 어떤 부서에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컨설팅 직무 선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도와 난이도, 인적 자원 이슈를 좀 종합을 해서 직무 선정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여기에서 점수가 높은 직무만 선정을 하실 필요도 없고, 낮은 직무는 선택해서 제외될 필요도 없습니다.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주석으로 달아주셔서 포함을 시키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윤희걸 팀장이 얘기했던 뭐 검용 직무 같은 경우에는 포함을 하시면 안 된다고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 공단에서는 올해 이런 검용 직무에 대해서 사실 저희한테 얘기도 안 했던 이유가 기본적으로 모든 직무에 대한 직무 분석을 베이스로 깔고 있어서 당연히 인사, 총무, 회계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더 적은 경우가 제 생각에 5가지가 가장 많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컨설팅 목표 설정 관련해서는요, 크게 2가지 목표로 잡았는데요. 저희 NCS 기업 활용 컨설팅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엔 기업 현안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 구역, 이제 저희는 다 종합 활용 1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그대로 이제 해주시고, 이제 유형 사연을 위해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전략 수립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저희가 직무 분석, 채용 프로세스 개발, 재직적 훈련 과정 개발을 좀 풀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직무 분석 및 NCS 적용입니다. 이제 컨설팅 사업에 있어서 가장 컨설턴트 분들의 역량이 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저희가 윗부분에서는 이제 기업에 활용되는 직무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하지만 그걸 NCS와 매칭시킬 수 있는 작업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현장 전문가 한 분을 불러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부서장이나 아니면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기업에서 하는 직무가 이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맞는 NCS를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것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NCS에서는 이게 7수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업에서는 몇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쭉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컨설턴트분들께서는 아마 그 NCS 굉장히 많이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찾기가 좀 어려운 파트가 있다면은 저희 연구진이나 아니면 저희한테도 좀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저희도 좀 도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자체 개발, 이제 올해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책자로 나눠드린 파일 보시면은 자체 개발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해당 능력 단위가 정확하게 맞는, 해당 직무에 맞는 능력 단위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능력 단위를 자체 개발해서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나눠드린 책자에서 표지에서 저희가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별 활용 능력 단위 분석 없이 앞에서 나왔던 부분을 다시 중요도와 난이도를 확인을 해서 이렇게 나열을 한 거고요. 기업 수준을 저희가 이렇게 좀 적어달라고 해서 모든 걸 이제 기업에 맞추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이걸 일부러 이제 다르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직무별 능력 단위 구조도입니다. 위에서 이제 기업 수준 또는 아니면 실제 NC 수준을 다 능력 단위별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수준에 맞게 능력 단위 구조도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구조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시로 드리는 양식은 생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의 직무가 합쳐져서 이제 하나의 직무로 직군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 기업에 따라서 한 줄만 나올 수도 있고 2줄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기업의 현황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능력 단위 구조도에 나열한 것들을 실제 NCS에서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NCS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작성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들 좀 수행에 필요한 능력 단위나 그렇지 않은 것들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평생능력개발 체계도 기업 현황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기술서 개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든 능력 단위에 대해서 지금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ACS 매칭까지 완료가 됐으면은 ACS 활용 패키지에서 직무기술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기업에서 활용하지 않는 능력 단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니까요. 실제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작성을 해주시고 이게 직무기술서가 페이지 수가 100페이지가 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따로 별첨으로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메일로 보내드린 것 중에 ACS 싱글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ACS 홈페이지에도 이런 활용 플랫폼이 있으니까 한번 기업한테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홈페이지상에 기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은 또 이제 직무기술서를 또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활용 자체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되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다음 활용 패키지입니다. 이제 채용 관련과 재직전련 관련해서 이제 채용은 한 가지 직무에 대해서 채용 직무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재직전련은 2개 과정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채용 계획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채용 현재 직무가 뭐고 인원이 뭐고 채용 사유가 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지금 하반기에 기업에서 실제로 채용을 할 뭔가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활용할 뭔가 실제로 뽑아야 되는 인력이 생기면 그 직무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저희 성과를 이제 공단에서는 실제로 ACS를 활용해서 채용을 했는지 아니면 교육훈련을 진행했는지를 활용도로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직무를 선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직무 중에 모든 능력 단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능력 단위 몇 개들만 뽑아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요도 높은 순에서 이제 활용 여부를 1로 체크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선정된 능력 단위별로 지식과 기술, 또 자격 같은 것들도 다 ACS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것들을 다 표시해서 어떤 걸 활용할지를 위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평가 방안 매칭 매트리스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제 능력 단위별로 필요한 지식, 기술, 그 다음에 만약에 앞에서 인재상을 활용해서 여기에다 넣어서도 되고요. 그다음 직업기준이 필요하다면 포함하셔도 되고 자격도 필요하다면 넣어줘도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능력 단위별 지식 기술이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형을 통해서 진행할 건지 여기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필기 전형이 없다라면 따로 체크를 안 해주셔도 되고 뭐 이런 기술서 같은 것들도 보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제외하고 진행하셔도 무관합니다. 모집 설계 채용 공고문을 개발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런 기본 틀은 제공을 해주지만 위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조합을 해서 이거는 어디서 가져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기업에서 위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이 원하는 내용들을 채워서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이제 직무 설명 자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본 양식을 드릴 예정입니다. 위에서 활용한 능력 단위들이 뭔지, 이제 수행 내용, 그다음에 어떠한 요건들을 필요로 하는지 나오는 것들도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 입사 지원서도 저희가 기본 양식 드리면은 이제 필요한 이제 내용들, 학교 교육은 어떤 걸 받고 직업 교육 이런 것들을 채워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경력 및 경험 기술서도 지금 공단에서 나눠준 자료가 좀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력 및 경험 기술서를 직무에 맞게 좀 수정해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역시 여기서는 이제 인재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적었는데요. 이 외에 여기서 직무 능력을 더 활용하겠다라고 하면은 매트릭스에서 체크하시고 여기서 그 부분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필기평가 방법도 지금 저희가 책자로 나눠드린 자료에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같이 페이지 넘버링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고요.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 전형이 있는데 예전에는 모든 면접 전형에 대해서 다 예시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실제로 활용하는 면접 직무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에 직무기술서 쪽에서 저희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랑 채용 배치 승진 체크리스트는 저희가 올해 뺐습니다. 기존에
많이 활용하셨을 때 그냥 단순히 능력 단위의 능력 단위 요소들을 그냥 컨트롤 부여하는 작업인 것 같다라고 해서 제외를 했는데, 만약에 기업에서 요청을 한다라면은 그 부분도 예시용으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이 자료에 담아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면접관, 인사 담당자 교육과 면접관 교육인데요. 뒤에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참고 예시를 가져왔는데, 여기서 사실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컨설턴트 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자료를 좀 활용을 해서 뒷부분 결론 파트나 그런 부분에 어떤 식으로 교육해야 되는지 좀 그런 내용들을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활용 패키지 재직자 훈련 관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 직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활용 패키지를 구성을 할 건데요. 위에서 이제 기업 요구 분석에서 어떠한 니즈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목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위에 저희 채용 어떤 직무를 이제 채용을 진행을 할지에 선정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능력 단위별로 이제 능력 개발 방법을 체크를 해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체크를 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교육 이수 체크는 아까 위에 나왔었던 저희 경력 개발 방법가 아니라 위에 나온 내용 다시 한번 좀 활용해서 여기서 실제로 이번에는 접착제 제조랑 접착제 제조 품질 관리 능력 단위를 교육 훈련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훈련 이수 체계도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다음 표지입니다. 훈련 운영 계획서 동일하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훈련 과정명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제 능력 단위를 활용하는지 아니면은 어떠한 직급에서 활용하는지를 좀 우선해서 대리 승진 과정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제품 명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련 기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 100시간 이하로 좀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기업 교육 과정이 한 5개, 6개, 300시간 이상 되는 교육들도 구성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활용하는 게 좀 어려워서 최소한 100시간 이하로 좀 구성을 해주시면 되게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훈련 시간 같은 경우에는 ACS에서 교육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50%까지 이제 조정이 가능하니까 시간 같은 거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은 총 교육 시간 10% 이내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훈련 이수 체계도에 이제 월별로 이제 운영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간 적절하게 배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계획서 역시도 능력 단위가 저희 확정이 되면은 훈련 시간에 이제 어떤 장비를 활용하는지 이제 어떤 평가 내용을 진행하는지가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및 제언은 윗부분에 나온 컨설팅 내용들을 쭉 종합을 해서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것도 활용 양식을 지금은 좀 찾고 있어서요.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때는 예시용으로도 좀 같이 몇 가지 보고서들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전체 페이지 수는 100페이지 수준으로 작성을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공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자율 양식으로 좀 해주시길 원했던 것만큼 그만큼 벼르고 있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양식에 대해서 자기들이 제시를 했었는데 기업에서 실제로 좀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공단에서 그러면 컨설턴트와 운영기관에게 그 역량을 맡길 테니까 한번 너네들이 해보고 그 활용성이 얼마나 됐는지를 이번에 좀 확인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서 컨설턴트 분들께서 좀 내가 그래도 한 것보다 좀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고 기업 현황에 맞는 좀 자료들이 작성이 되는지를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식은 참조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기업에 도움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처음 이제 참여하시는 컨설턴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 기본 양식을 좀 따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단에서도 2019년까지도 좀 어느 정도
유지했던 양식을 차용한 부분이니까요. 이것들을 좀 활용해서 저희가 연구진 분들도 구성이 돼 있어서 이제 모니터링도 매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참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도와드릴 거니까요. 좀 컨설팅 사업이 이제 가장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동안 많이 참여해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도 많고 공단에서 요청하는 것도 많고 양 자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올해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업 방문도 좀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좀 참여해 주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최대한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NCS 홈페이지 가입을 기업 가입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10시에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 8개 기업밖에 가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NCS 홈페이지 한번 가입 한 번만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컨설턴트 등록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이 조금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MGT 홈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가입 안 되신 분들도 그 부분 꼭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그 MGT 홈페이지를 통해서 컨설턴트 분들이 회의록과 이제 컨설팅 일정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 꼭 확인하셔서 저희가 사전에 좀 그 전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미리 등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총 2번에 걸쳐서 그때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모니터링 내용들 위주로 확인을 할 예정이니까 먼저 그래도 모니터링 나가기 전에 이 사안들은 좀 확인이 되어 있는지 좀 기업의 가져온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인사 담당자 교육이 지금 실시되고 있고, 저희가 기업의 현장 교사한테 요청을 드리긴 했는데 총 지금 12분 정도 신청을 해서 향후에 이제 아마 뭐 일정 확정이 안 되신 분들이 계시니까 아직 다 못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좀 꼭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연구진 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방문하실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그 보내드린 자료 맨 뒤에 보면은 이제 운영기관 담당자라고 해서 저희 랑문정 교수님과 성승배 위원님이 올해 저희 연구진으로 참여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뭔가 새로운 양식에 대해서도 이분들께 검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주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랑문정 교수님께서 잠깐 나와서 인사해 주시고, 한번 지금 이제 서로 배정되어 있는 분들은 얼굴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인사드리고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